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자, 내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60대까지, 아니 70대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70이 넘어서도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대부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노후에 잘 살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현실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이요, 일하는 노인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1위. 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가장 많이 일해도 가장 가난한 나라, 바로 한국 노인들입니다. 자, 노인 빈곤율 무려 38%, 즉 100명 중에 38명은 빈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76세 이상은요, 무려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60대가 아닌 70대, 80대 되는 고령자 대부분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79.6%, 즉 10명 중에 8명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생활비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면서 보내야지 라고 했는데 몇 달 뒤 아니면 1년 뒤 내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많이 하는 신용카드 배달원, 또 발레 패킹. 자, 이런 저임금 단순직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말씀하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부 은퇴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한국 노인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노인 빈곤율 38.1%, 100명 중에 38명은 빈곤한 상태라는 겁니다. OECD 국가 1위에요. 이웃나라 일본은 20%, 미국은 약 23%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2배 정도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 왜 이렇게 높을까?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 43.4%, 2021년도 이때는 좀 더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죠. 참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자,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이죠.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네, 61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최상위 수급자도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엔 빠듯하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공백 기간입니다. 자, 법적으로 정년은 60이지만 실제로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옵니다. 60세 정년을 메꾸신 분들도 5년이 소득 없이 살아가야 돼요. 실상은 50대 초반에 은퇴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퇴직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가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76세 이상 2명 중에 1명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취업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은퇴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저임금, 단순 노무직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은퇴 후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고령 사회 더 치열해진 노인 일자리 경쟁, 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 이상. 자, 이 아래 사례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김정수 씨, 68세네요. 4년 전 국내의 한 외국계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계 회사니까 연봉이 꽤 될 것 같습니다. 명문대 출신으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은퇴 이후 처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다. 골프도 치고 취미도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는 꿈에 불과했다. 월 200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은 부부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다. 자, 퇴직금으로 버티는 김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일자리는 신용카드 배달원, 음식점 발레 파킹 같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뿐이었다. 김 씨는 카드 한 장 배달하면 1,500원, 그래서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번다며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젊은이만 선호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임금 노동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자, 재취업 너무너무 어렵죠.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평균 월급 18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마저도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60대 중반 후반 돼서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요,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표 하나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만 받는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율입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최저임금 받는 60세 이상 근로자, 지금은 무려 45.5%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2017년도에는요 94만 8천 명이었어요. 자, 2022년 125만 5천 명, 엄청나게 늘었죠.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4가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입니다.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저임금 노동의 현실은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20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에서 젊은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고령층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65세 이상 고용률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자,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무려 34.9%, 즉 100명 중에 35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평균 2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AI 시대입니다. 고령층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생성 AI 탓, 인력 감축. 지금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인력이 아주 초급속하게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단순 반복 업무는요. 기계가 또 AI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더 줄게 되겠죠. 게다가 첨단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학습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이 경쟁에서 더 빠르게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현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은퇴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AI, 첨단 기술 중심으로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 또 우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있으면 60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죠. 그래서 예전에 5시간 일하던 걸 10시간 일해야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라는 분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 후 삶을 위한 해결책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개인의 준비죠. 어떤 분들은 혹자는 가족이 아니면 정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배움과 실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 읽어보셨나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사고방식도 바뀌게 됐고,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인 거울나라 앨리스입니다. 이 책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에게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이 파란색을 입은 주인공 앨리스입니다. 뒤에는 붉은 여왕입니다. 함께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에. 그래서 앨리스가 붉은 여왕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왜 제자리에 있죠? 라고 물었더니 붉은 여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있는 힘껏 더 빨리 달려야 해.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그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하지. 뭔가 느껴지십니까? 이 문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에 새겨놓은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흔히 붉은 여왕의 경주라고 불리며 진화 생물학에서도 비유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은퇴하신 분들, 기술은,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 강의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기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세상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60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40대 후반, 50대까지는 한 2-3시간 바짝 하면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최소 6시간이에요. 어떨 때는 12시간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걸 배우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산관리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노후의 재정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끼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늘릴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배당주 또는 임대 수익 같은 다양한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무섭고 두렵고 잘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해 간다면요. 여러분들의 자산 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고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에게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자, 요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경력,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입니다. 여기 설립 목적이 나오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 24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셔도 60대 이상 고령층 시니어에게 맞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인데요. 여기 가시면 역시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 상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내가 관심만 가지고 찾아보면 나에게 적당한 일자리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강 그리고 활동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100가지 1000가지 모든 것들은 건강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은퇴 후에도 신체적 또 정신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걷기, 요가, 또 가벼운 근력운동 이런 것들을요. 밥 먹듯이 꾸준히 해야 돼요. 네, 밥 먹듯이. 이렇게 건강한 몸은 의료비를 줄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일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4가지 4단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배움. 저도 고3 수험생처럼 하루에 6시간 이상 꾸준히 공부합니다. 그래야만 겨우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그냥 은행에 묵혀두지 마시고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배워서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직업. 아까 사이트 몇 군데 알려드렸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강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